김용현 전 장관이 첫 공판기를 가졌습니다. 직접 나왔는데 야당의 폐악질을 막기 위해 계엄으로 경종을 울린 거다. 뭐 이런 주장을 또 이어갔네요. 뭐 일관되게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헌재 판단이 있을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은 계속해서 뭐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헌재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었고 이번 공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공범들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돌아와야 본인들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입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회유를 시도하고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각종원 전 사령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예. 지금 윤석열이 살아 돌아와야만 본인들이 살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 조기 대선에서 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서 결국에는 본인들을 사면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지금 그 앞으로의 전국에서도 이런 헛소리들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 내란 주요 종사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윤석열은 지금 풀려나서 관저에 또 있습니다. 관저에 있으면서 지금까지는 뭐 내가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한다. 그냥 조용히 있는다. 뭐 김치찌개 먹었다, 한식 먹었다 이 정도만 나오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는 없어요. 네. 윤석열 가만히 지금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뭐 여러 가지 증거 인멸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상식적인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뭐라도 대통령이 하고 있을 거다. 그 1월 8일이었나요? 예. 실제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이후에 도망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을 때 또 보도에 의하면은 대통령실 지하 벙커로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만약 거기에 실제로 갔다면 절대 체포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만큼 보안이 강력한 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호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어하기 위해서 네. 실제로 많은 일들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 네, 책임자들은. 근데 대통령실 지하 벙커로 들어갔다면 대통령실의 모든 행정관들이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체포가 애초에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도주했다라고 보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걸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저에 나와 있는 이 상태. 뭐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이러다가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재판부에서 재구속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저는 검찰이 이미 석방할 결심을 했었다고 봅니다. 이미 그러니까 뭐 신부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할 때 네. 이미 검사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시간을 끌고, 그리고 그 지판사는 예. 자기가 봤을 땐 내가 좀 애매하니까 한번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라라고 던진 거고, 그렇죠. 그랬는데 옳았구나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 취소 명령을 받아들인다라고 네. 하면서 즉시 항고하지 않았던 것, 이미 석방할 결심이다. 그러니까 이걸 심우정이 이 회의를 소집하고 이걸 구속 기소할지 말지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잉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끌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법원과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뭐 지판사가 어디 인터뷰 했나요? 네. 거기에서 자기는 새로운 논란이 나왔으니까 그에 대한 판단을 물어봐야 된다고 윤석열 하는데,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주장하니까 사실 그 판사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했으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던 검찰이 저는 가장 괘씸한 거고 본인들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해버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법원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윤석열 징계 재판할 때 그때 법원의 모습. 그러니까 그때도 상급심이 있으니까 판단 받아보라라는 식의 그런 논리도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넘겨버리면 그거 이제 검찰이 딱 물어가지고 그냥 풀어주거나. 그렇죠. 이게 예전과 똑같은 수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나쁘다고 예. 생각했던 게 뭐냐면 대검을 찾아갔습니다. 예. 실제로 끝나고 나서 그 내란특위, 민주당의 내란특위와 함께 대검을 가서 대검의 차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왜 풀어줬냐, 네. 왜 즉시 항고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본인들은 뭐 위헌 여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게 2015년에 개정이 됐을 때 네. 이렇게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그 법률안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도 위헌일 수 있다 해가지고 같이 법안을 발의한 게 정의당 의원의 법안 발의였어요. 근데 그 법안이
논의될 때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라 했냐면 이 구속 집행 정지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상을 당했는데 잠깐 나갔다 오는 것을 막는다면 즉시 항고로 해서 못 나가게 한다면 이거는 인권의 인권.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했던 건데 구속 취소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직수항고를 남겨둬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해서 구속 취소는 그 당시에 현행법 그러니까 현행법에 아직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 법안 발의했던 취지를 보면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말도 않았다. 안 되는 얘기예요. 현행법 위반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심지어 그 많이 배웠다는 검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위헌 여부가 있었다면 그때 개정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제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검찰이 그러면 헌법 소원을 넣어 보던지 가만히 있다가 본인들은 행정부거든요. 예. 행정부가 판단도 물어보지 않고 지들이 판단해가지고 위헌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던 거는 이거는 풀어질 결심이라고밖에 추측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검찰은 있는 법을 집행하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집행하면 되는 사람들이 이거 위헌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인권보호위에서 풀어줘야 된다. 참 신박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누가 속아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까? 심우정 총장이 결국에는 윤석열 풀어주고 지금 뭐 사실 다 뭉개고 있고 또 대검에서 일선에다가는 또 날로 계산하라고 하고 구속기간을 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윤석열 맞춤형 풀어주기 위한 그 원포인트 풀어주는 그거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잠깐 본인들이 나쁜 짓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 이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용서할 수 없다. 검찰이 이 행태에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강조를 하고요. 근데 이번에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에 대한 이 구속영장은 또 어제 청구를 했습니다. 지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갈 때까지 갔고 빼도 박도 못하니까 청구한 거 아닙니까? 검찰은 이미 경찰이 몇 회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또 법원의 판단도 구해보지 않고 본인들이 반려시켰어요. 그렇죠. 세 번이나. 잡아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 뭔가 내통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할 지점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근데 그 고등법원 그 고등검찰청에서 네. 이거는 구속영장 청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항고를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일선의 검사들이 이거까지 청구 안 하게 되면 이거는 자폭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가 잘해서 청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했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예?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예. 청구할 때 순리대로 했다면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갈 때까지 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 것을 보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런 판단들을 검찰에게 맡기지 않는 내용들은 뭐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 그러니까 뭐 기소독점권부터 시작해서 수사 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들만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법원에 물어봐라라고 한 게 우리 삼권 분립의 체제 하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요즘 이 검찰들은 윤석열을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쥐들이 다 판단하고 쥐들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런데요. 법원에 안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광호 본부장이나 그럼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법원에 물어보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법원에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원천 봉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구속 취소 관련해서도 예. 법원에 물어보지 않고 본인들이 위헌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면서 풀어줘 버린 거예요. 왜 이러는 거죠? 검찰의 이제 행태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특검을 통해서 밝혀낼 부분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김성훈 차장이 지난 12월 7일 경호처 직원에게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의 비아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라고 구두로 지시를 했는데 경호처 직원이 증거 인멸 이유로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성훈이 전체 단말기를 보안 조치하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건데 경찰 측의 영장 심의에서 김성훈이 통화 기록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훈은 비아폰 기록 삭제 지시 부분을 가린 채 검찰에 또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네. 저거 저러고 있는데도 지금 구속영장 청구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음모론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분명히 이 내란 사태에 검찰도
동조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본인들이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던 것이고 저 증거인멸 할 거라고 다 봤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구하려고 저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 체포영장 청구해야 된다 그렇죠. 했는데 검찰이 봐준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증거 인멸 이 부분인데 지금 이 시간 지금 3월 19일 9시 20분 이 시점에도 뭔가 증거 인멸이 있고 또 누군가의 관저에서는 누군가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있을지 관저에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걱정이 되고 그래서 빠르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된다. 그리고 주기현 판사 어제 이제 추미애 의원과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는데 왜 구속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 계속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당황했을 거예요 지금. 재판사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할 줄은 몰랐겠죠. 몰랐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법원은 또 믿어야 되는데 예. 그래도 재판사를 믿고 싶지는 않지만 예. 즉시 항고하라고 사실 그 판결문을 저희가 꼼꼼히 봤잖아요. 진짜 애매하게 써놨습니다. 애매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네. 사실 그 상고심을 물어봐라. 뭐 이거를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것도 사실 지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요. 무책임한 무책임하죠. 판결을 하는 왜 수 넘겨버리냐? 있나. 예. 그거는 일단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쓰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하라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네. 검찰한테.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다는 것이 안타깝죠. 네. 그래서 재판사가 형사 재판을 통해서 윤석열 내란숙의 피고인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대로 또 법관의 양심대로 그렇죠. 1심 꼭 선고를 빠르게 내리길 바라겠습니다.